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10일 오늘 새벽에 서울시장 박원순 씨가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여비서를 오랫동안 성추행해서 고소를 하게 됐고,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북악산 쪽으로 가서 아마 몸을 던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2020년 1월 금년 월간역학 1호로에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주역으로 미리 풀어놓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의 얼굴, 관상에 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박원순 시장이죠. 여러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년은 월간역학 창간 30주년입니다. 그래서 기념 이벤트를 합니다. 월간역학은 1990년 7월 창간됐고요. 1개월분은 9,500원입니다. 그리고 1년 구독료는 11만 4천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1년 정기 구독을 신청하시면 구독료를 11만 원으로 할인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 3개월분을 무료로 드립니다. 28,500원어치죠. 그리고 월간역학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순국산 수맥 탐지봉 한 세트 4만원짜리를 또 보내드리고요. 제가 쓴 책입니다. 천지신명과 사람들께 바치는 주역 38,000원입니다. 586페이지의 큰 책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합해서 보내드리면 사은품 총액이 106,5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11만원으로 정기 구독을 신청하시면 결국 106,500원을 빼면 3,500원으로 월간역학을 1년간 정기 구독하시는 셈이 됩니다. 우리은행 064-374-13-001 한국역학협회로 11만원을 입금해 주시고, 전화 02-2264-0258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106,500원어치 사은품을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앞으로 1년 동안 월간역학을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원순 시장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월간역학 1호로죠. 1호로 표지입니다. 이 표지에 나가신 분은 제주도에 계신 법성 스님이라고 도력이 아주 높으신 그런 스님이십니다. 보시면 월간역학 1호로 32페이지입니다. 그 당시에 기타 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에서 가나다순, 김경수, 김무성, 김문수, 김진태, 나경원, 박원순, 박지원, 손학규, 심상정, 심재철, 안철수, 오세훈, 원희룡, 유승민, 유시민, 윤석열, 그 뒤로도 쭉 있습니다만 이 페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지금 여기 박원순 시장이 여기 있습니다. 박원순, 화태규, 초요, 측근에 해치려는 자가 있으니 허언을 삼가고 악인을 조심하라,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러면 화태규라고 하는 괴는 어떤 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화태규는 밑에는 태입니다. 태는 연못이죠. 또는 바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 괴는 화입니다. 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 너무 뜨거우면 밑에 있는 바다를 증발시킵니다. 작은 연못은 말라서 없어지게 마련이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태괴는 맨 위에가 음요기 때문에 막내입니다. 여기는 막내딸. 그리고 위에는 이 괴는 중녀입니다. 가운데 딸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한 집에 살지만 뜻이 맞지 않아서 서로 다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규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반목한다 하는 뜻이고 또는 하나의 재앙이기도 합니다. 괴사를 보면 규, 소사길, 규께는 어그러지는 겁니다. 어그러지니 작은 일에 길하다. 네, 모든 게 어그러져요. 그러니 작은 일에 길한 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작은 일, 소사가 아니라 아주 큰 일이죠. 대사죠. 자, 보시면 단활을 그랬습니다. 단활은 아까 나왔던 규, 소사, 길 하는 괴사를 다시 해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규, 화, 동이, 상, 택동이, 하. 규괴는 화가 움직여 위로 올라가고 택, 연못이 움직여 아래로 내려가는 꾀죠. 그렇죠? 이 위에는 화, 불이 있고 밑에는 태가 있습니다. 연못이. 그래서 뜨거운 것은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차가운 것은 물은 아래로 내려가죠. 이녀동거 기지부동행. 이녀, 두 딸이 함께 거하지만 그 뜻이 함께 행해질 수가 없어요. 열이려호명 그랬죠. 이건 말씀설이 아니라 기쁠 열자입니다. 고대에는 열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로 썼죠. 기뻐하고 또한 밝음에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택괴는 성질이 기뻐함이고 위에 있는 이 꾀는 아주 밝음입니다. 그래서 기뻐함으로 밝음에 붙어 있어요. 여는 빛날 여자지만 붙어 있음입니다. 유진이 상행, 유한 것이 위로 올라가 있죠. 득중이 응오강, 그리고 득중, 이 우익괴의 가운데 자리를 얻고 밑에 강한 것하고 이효하고 이렇게 응하고 있다 그 말이죠. 시소사길. 그러므로 작은 일의 길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양효가 들어가고 여기 음효가 있어서 위치가 바뀌었다면 대사의 길이에요. 큰 일에. 그런데 괴에서 존의라고 하는 가장 임금의 자리는 오효의 자리입니다. 초효, 이효, 삼효, 사효, 오효, 상효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오효가 임금의 자리인데 임금의 자리에 음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사가 아니라 소사에 길하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보시죠. 천지, 규의, 기사동야. 천지는 서로 뜻이 어긋나죠. 하늘과 땅은,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긋나지만 그 하는 일은 같아요. 만물을 낳고 기르고 만물이 눈을 뜨고 성장하고 결실하고 그 다음에 감추고 다시 이것이 변화하는 그런 이치, 천도를 운행하는 이치는 같다 그 말씀이죠. 남녀규의 기지통야. 남과 여자는 다르죠.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뜻은 통하죠. 그 뜻이 뭡니까? 남녀가 교구해서 만물을 생육하고 그리고 자식이 태어나는 거죠. 만물규의 기사류야. 만물이 각각 다 달라요. 하지만 그 하는 일은 결국은 한 가지로 귀결되는 거죠. 귀지시용대의제. 그러므로 규의 뜻과 그 쓰임은 참으로 큰 것입니다. 상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괴에 있는 괴상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한 겁니다. 상화 하택규. 위에 불이 있고 아래에 연못이 있는 것이 규괴이다. 군자이 동이 이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한 의미입니다. 군자는 누구하고나 모두 다 동화를 하죠. 그러나 그 지위를 다르게 하고 처신하는 것은 다르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군자는 이러한 현상을 살피는 거예요. 불은 위에 있고 연못은 아래에 있다. 이러한 괴상, 현상을 살펴서 군자는 누구하고나 다 동화를 해요. 하지만
지위에 따라서 알맞게 다르게 사람을 배치해요. 그것이 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택규 초효죠. 초효는 양효이기 때문에 구라고 합니다. 초구, 회망. 회망은 후회가 없어지려면 상마 물축 자복. 말을 잃어도 쫓지 않으면 스스로 돌아오리니 견 악인 무구. 악인을 만나도 허물이 없으리라. 여기서 악인은 나쁜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나한테 해로운 사람이죠. 나한테 해로운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후회가 없어지려면 말을 잃어도 쫓지 않으면 스스로 돌아와. 그런데 쫓으면 안 되는 거죠. 견 악인 무구예요. 그래야만 나를 해롭게 하려는 사람을 만나도 허물이 없게 된다, 그 말씀이죠. 밑에 상활 견 악인 이피구야. 악인을 만난다, 나를 해롭게 할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허물을 피해야 하는 것이에요. 허물될 일을 피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 박원순 시장은 상마물축 자복인데 말을 잃어도 쫓지 말라 그랬는데 쫓아가 버렸죠. 그래야만 나를 해롭게 할 사람을 만나도 허물이 없을 텐데 그만 따라가 버렸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 화택교에서 초효가 변하면 양효가 음효가 됩니다. 그러면 주역 64괴 중에서 맨 마지막 끝에 해당되는 화수미제괴가 됩니다. 미제, 건너지 못하는 것이에요. 결국 건너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박원순 시장은 그것을 못 걷는 것 같습니다. 미제괴는 괴사가 이렇게 됩니다. 미제형 소호흘제. 미제는 형통하지만 작은 여우가 물을 건너다가 유기미 그 꼬리를 적시니 무유리 이로울 바가 없다, 그 말이죠. 물을 제대로 못 건너가는 거죠. 괴로 봐서 그래서 박원순 시장은 금년에 틀림없이 해로운 사람, 나를 해롭게 하려는 사람을 만나게 되니 허언을 조심하고 특히 조심하라고 1호로에 그렇게 썼던 거죠.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얼굴을 보면 이분은 약간 눈에 적기가 있습니다. 약간 뭐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 모르지만 박원순 시장은 저보다도 한참 연합니다. 그런데도 눈에 적기가 있어요. 그리고 턱이 쭈글쭈글합니다. 턱이 쭈글쭈글하면 말년이 좋지 않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이 사진을 보셔도 눈에 약간 적기가 있죠. 그리고 턱이 앞으로 쭉 빠지고 쭈글쭈글합니다. 이러면 말년이 좋지 않습니다. 턱이 저렇게 쭉 빠진 사람으로는 매우 제가 존경하는 분이지만 대우의 김우중 회장님이 계셨고요. 그리고 세간을 많이 시끄럽게 하는 모 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턱이 쭉 빠져 있죠. 그리고 박원순 시장도 턱이 이렇게 쭉 빠져 있고 쭈글쭈글합니다. 아마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에는 그런 운명적인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